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의 황당한 문화 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사실 시국과 관련 없이 네. 끊임없이 동물 이야기를 네. 해서 누군가는 좀 불만일 수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일상을 또 챙겨야겠기에 그럼요. 네. 예, 오늘도 위클리벳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가 반드시 좀 통과가 돼야 되고 상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수많은 바람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네. 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동물보호법이 상종조차 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안 좋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 녹화날 기준으로 어제 실제로 그 회의가 열렸거든요.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는데 네, 역시 상정도 안 돼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네, 한 거는 건이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했다는 거는 네. 뭐 통과는 고사하고 그죠. 회의 아예 거기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회의 안건에. 그러니까 뭐 120개 정도 법이 발의됐대요. 농해수위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걸 다 다룰 수 없으니까 미리 여야 간사가 거른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 그냥 뭐 거기서 네. 깨끗하게 아주 한 큐에.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도대체 그렇죠. 얼마나 급하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중대한 사안들이 맞아요. 많았길래 이렇게 정말 많은 반려인들의 그리고 그렇죠. 동물보호단체 분들 수익에 관련 많은 분들의 염원이죠. 정말 한 그러니까요. 건이라도 좀 상정이 됐으면 네. 했던 그 동물보호법이 확 뒤로 밀렸는지 네. 네, 좀 알려주시죠. 네, 좀 어떤 그런 회의에 리스트가 올라왔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다른 회의들은 또 국회에서 생중계를 하거든요. 근데 법안심사소위는 생중계를 안 해요. 그래서 보진 못했고 나중에 회의록이 올라와야지 이제 정확히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알 수 있는데 네. 그 전날에 이제 이게 상정됐다라고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공청회를 먼저 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또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게 이 농해수위잖아요.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그러니까 동물보호법보다 이 위원회 분들은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네. 위원회에 동물을 좀 넣어주면 안 되나? 동물을?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잖아요. 네. 동물복지부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따로 떼주시던지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다뤄줄 수 있는 다른 부로 이관을 해주시던지 그러니까 업무를 좀 다른 부로 가도 좀 안 괜찮을 것 되면 동물이라고 이름을 좀 넣어주세요. 네. 네.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예. 농해수위다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법안 심사를 하기 전에 공청회가 열렸어요. 이제 주요 논쟁이 되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농업 회의소 설립 법안,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법안,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법안, 축산법 개정안 네 가지 법에 대한 공청회가 먼저 열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논의된 법들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법, 비료관리법,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산림보호법, 네, 농촌진흥법 이런 법들이 논의가 됐고요. 네, 거기 또 수의사법 2가지도 올라가서 또 논의가 됐습니다. 네. 법들을 쭉 읽어드리면 농해수위 입장에서는 사실 동물보호법이 좀 소외받는 게 이해가 좀 되기도 좀 돼요. 아쉽지만 이런 것들이 이분들한테 더 중요할 수 사실 있거든요. 그 뭐 농업인들이나 네, 축산하시는 그렇죠. 분들 입장에서 정말 그분들의 또 염원이 담긴 법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진짜 지금 수의사법 관련해서 이제 네. 그거 달랑 2개 올라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의사법은 그래도 올라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사실 회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못 봤는데 아마 됐을 것 같아요. 리스트에 맨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뭐 간단한 거라 좀 논쟁의 여지가 없어서 위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의사법은 2가지가 발의가 됐는데 먼저 둘 다 이 수의사법 제39조 벌칙 조항에 있는 걸 건드린 그런 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의사법 제39조가 뭐냐면 뭐 수의사 면허증을 딴 데 빌려줬다던가 아니면 무면허 진료했을 때 그 벌칙 조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2가지 법이 첫 번째는 정인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건데 우리가 어떤 벌칙 조항을 봤을 때 수의사법 말고 다른 법을 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면 보통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라붙는 거예요. 1년에 1천만 원씩. 지금 수의사법은 2년 이하의 징역인데 벌금은 1천만 원 이하잖아요. 이게 안 맞다. 그래서 2년 이하면 2천만 원으로 해야 된다. 이런 법을 발의하셨고 그러니까 네. 벌금을 상향하는 거죠. 표창원 의원님도 이 똑같은 39조 벌칙 상향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2년 이하의 징역이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야 되잖아요. 표창원 의원님도 이걸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는 법을 발의하면서 하한 선을 두는 걸 추가한 거예요. 3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수의사법 위반이면 이제 300만 원이 때릴 수 있게.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 표창원 의원님이 이제
형사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하다 보면 이제 하다 보면 법은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뭐 50만 원 뭐 구약식 기소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아마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하는 못하는 상황을 거죠. 예,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50만 원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상한선은 뭐 1,000만 원인데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을 추가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논의가 됐고요. 이제 또 아쉬운 점은 그 회의 전날까지도 동물보호단체 대표분들이 국회의원분들을 다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이제 정말 이제 문전박대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의원님들 찾아다녔는데 뭐 20개 넘는 의원실을 다녔대요. 근데 뭐 의원님들 못 만나는 의원실도 뭐 태반이고 어떤 의원실에서는 뭐 이 생계나 생존 문제가 먼저지 뭐 그러면서 이제 문전박대 당한 의원, 문전박대를 한 의원실도 있고 생계를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고통을 주더라도 학대를 하더라도 그 일이 좀 직업으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한 의원실도 있고 이제 심지어 동물보호법을 발의할 때 거기 서명을 한 거죠. 공동 발의한 거죠. 한 의원님도 법안 내용도 받아본 적도 없다. 아니 잠깐만요. 본인이 사인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10명 이상 사인을 해야 발의가 되니까 그러니까 네. 대표 발의한 분은 의원실에서 챙겼겠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냥 사인만 하는 건데 뭐 이해는 되는데 그 발의라도 그렇죠? 아유, 공동 참, 발의했는데 예. 법안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내 사전에 이 개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은 없다고 내가 육견협회에 이미 말을 했다. 근데 뭐 이런 의원실도 있었습니다. 네. 아, 참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이 동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좀 느껴져서 맞습니다. 아직도 참 갈 길이 멀구나 네. 싶은데 그러니까 문화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게 농해수위에서 다룰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개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이 산업발전과 동물보호복지가 너무 맞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관 부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과연 계속 있어야 되는 게 맞나? 그 농해수위에서 이걸 다루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제 아, 그럼 나 아쉽기도 갑자기 하고. 궁금해졌어.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동물과 관련돼서 이 농해수위에서만 다루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다른 부서로 좀 이관을 해달라 또는 그러니까, 다른 이 위원회로 좀 바꿔달라라고는 어떻게 저희가 얘기할 그러니까 수 그게 있어요? 이게 소관 담당 정부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다른 부처로 이게 가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보건복지부 안에 뭐 동물보호과가 생기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에서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네. 아주 전제부터 제대로 깔고 음. 가자라는 의미에서 바꿔주십시오라고 네. 청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정권 상황에서는 뭐 그런 거 조직 개편할 여력이 없겠죠. 네. 아니 근데 저는 뭐 만약에 뭐 대선을 하게 된다면은 그렇네요. 대선 후보에게 어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책으로 공약으로 좀 걸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네, 너무 음. 좋은데요. 이제 대선이 내년이니까 대선 후보 중에 뭐 동물보호 관련 다른 부서로 아예 정부 부처를 만들겠다라든지 네. 아니면 동물보호 담당 그 업무를 다른 뭐 부처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지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건의할 수도 있고. 정말 그 천만 반려인들의 결국에는 정부 예. 조치 이거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요. 뭐 그렇죠. 부처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이관할 수도 있고. 그렇네요. 저희가 아주 귀한 힌트를 하나 드린 거예요. 그렇네요. 내년 대선 때 저희가 동물보호 담당 이 부처라든지 이런 업무를 좀 바꿔보려는 아니면 좀 제가 볼 때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고 뭐 동물복지부 이런 거 생기기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내년 대선 공약에 좀 넣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 이렇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분들의 의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따르고 기존에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근본부터 좀 바꾸는 걸로 좀 전략을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좋네요.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그러셨어요. 왜 전날까지 동물 보호 단체분들이 다니셨다고. 네. 왜 그분들한테 우리가 다 맡겨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동물보호법이 정말 수의사한테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수의사분들이 사실은 숫자도 적고 또 병원 하시고 뭐 바쁘시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 너무 좀 참여를 안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동물보호 단체들도 수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걸 항상 아쉬워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11월 26일 날 동물보호법 통과 촉구 시민문화제가 열리잖아요. 네. 이때 좀 수의사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직 수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네. 저는
학교에서 수의대생들을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의 교수님들도. 의식이 좀 먼저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 수의대생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주입이 좀 되게 되고 얘기가 되게 되고 공론화가 좀 되게 되면은 학생 시절부터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수의사가 되면 당연히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11월 26일에 이제 대통령 퇴진 촉구 5차 촛불 집회, 대규모 촛불 집회하는 민중 총궐기죠. 예. 그리고 굉장히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인다고 하는 하필이면 그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겹쳐갖고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지금 그게 더 중요하냐 이거 이쪽 촛불 집회 가야지 어떻게 거기 가냐라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요거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3시부터 상암동 MBC 앞 그 문화광장에서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참여하셨다가 광화문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같은 날 한다고 이게 좀 묻힐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 동물보호법 개정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민문화제도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민주국가에서 시민들의 다양성은 반드시 인정이 돼야 그럼요. 되고요. 그리고 저는 어느 곳에서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정말 많은 목소리들이 적극적으로 튀어나와야지만 네.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민주주의적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맞아요. 사람이거든요. 그날 일정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1시부터 이제 곳곳에서 네. 이제 시작이 되고 네. 그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 행진도 있어요. 음. 근데 본 그 행사는 네. 또 6시에 6시 시작이 부터.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 앞에는 그런 행사들 좀 쫓아다니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상암동의 MBC 갔다가 문화광장에서 한번 목소리 예, 높여주시고 좀 관심 보여주신 다음에 넘어가도 가깝거든요. 네. 광화문까지. 그리고 이동을 해서 또 목소리를 한데 모아주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26일은 우리나라 온 국민이 다 집에 있으면 괜히 그렇네요. 네. 죄인 되는 그런 날입니다.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이라도 일단 나가긴 나가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날 이 시민문화제 일정을 좀 소개해드리면 시민문화제도 이제 1시부터 사실은 사전 행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동물보호 운동 노래가 있거든요. 동물보호 운동가라고. 그래서 그 작곡하신 분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이제 알려주고 따라 부르고 뭐 이런 시간도 있고요. 이제 3시부터 실제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서도 이 동단협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걸 주관하는 건데 동단협은 동물보호단체들이랑 수의사단체가 합쳐져 있는 협의회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국회의원분들이랑 지금 확정은 안 되는데 내년 대선 후보자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지금 좀 초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려고 하거든요. 이미 참석이 확정된 국회의원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도 나누고 뭐 퍼포먼스 하고 뭐 이런 촉구 결의문 같은 걸 낭독하고 또 6시부터는 또 거리 행진을 하기도 하는데 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이 시민문화제가 지금 동물보호단체들이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00% 전부 다 어떤 후원에 의해서 후원 모금을 통해서 지금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계좌번호가 나오니까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혹은 광화문으로 바로 가시더라도 후원이라도 좀 하시면 어떨까요? 특히 수의사분들 그렇게 간곡히 수의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네. 예, 제가 병원 때문에 몸이 못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후원으로라도 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조금 도와주시면 어떨까. 네. 그래서 경기도 수의사회 이성식 회장님이 실제 수의사 회원들한테 이런 공문을 뿌렸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전국 속에서 동단협의 외침이 묻힐 수도 있다. 그래서 수의사들이 나서서 이들의 외침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질 촛불 집회에 참석할 예정인 분들이라면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시민문화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혹시 직접 참석이 어렵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좀 성금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성을 퇴보시키고 후퇴시키는 게 그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대 동물 누가 더 중요해? 인간. 이거야 저거야 하나 선택해.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사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가 이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동물들의 삶도 유지가 제대로 그럼요.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동물보호법을 바라봐 주시고 동물이라는 생명체를 좀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내일입니다. 오후 3시 MBC 문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6시에는 광화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